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주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홈주스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와 S&P 500 지수가 약보합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경계, 빅테크 차익 매물 지속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경계는 일반적으로 CPI 선행 지표로 받아들이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보시면 이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일 발표된 CPI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예측치의 우려와는 달리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둔화가 현 증시에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2%대 진입 전까지는 향후 증시의 호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월가 전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빅테크의 차익 매물 지속인데요. 시가총액 상위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5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라는 점에서 대표 지수 봤을 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방 압력이 좀 더 크다라고 미 차트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요. 공포지수가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온 것이 눈에 띄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계속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 중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가장 큰 상태에서 먼저 5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유가가 7주 연속 상승한 점, 당분간 유가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한 것은 빅테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약세로 기인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불리우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이 주간 상승을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향후 에너지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작년 하락장의 모습과 비슷한 업종 추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익 매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 서비스와 기술 업종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요. 경제 지표로는 8월 15일 화요일 날 소매 판매의 시장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6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닝시즌은 이번 주에 마무리 단계인데요. 소매업체 실적 발표에 시장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홈디포 15일, 타겟 16일, 월마트 17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S&P 500 지수의 5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평선을 이탈했는데 복귀 여부, 그리고 빅테크의 지지라인 확보 여부 및 상승 여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여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단기 차익 매물 지속 여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빅테크의 약세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박스권 전망이 더 우세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 또 하나는 업종 순환입니다. 하나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차트 분석가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휘발유 선물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UGA라는 ETF 차트를 가져와서요. 이번 주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월 CPI는 예상보다 더 낮은 반면 7월 PPI는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많이 올랐다. 이 차트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7월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그달의 에너지 가격 반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가는 현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UGA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하면서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둔화되는 과정에서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에너지 기업의 상승입니다. 에너지 업종 ETF는 봄 최고치를 훨씬 상회하고 올해 초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석유 서비스 ETF와 더불어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 ETF XOP가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그룹은 전체 에너지 부분을 더 높게 이끌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에너지 주식에는 좋은 소식을 전달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높은 금리는 과매수 상태의 주식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S&P 500 주간 차트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주간 차트상 RSI입니다. 이 RSI인데요. 9주 RSI 라인이 70 이상 과매수권에 도달한 후 약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S&P 500 지수가 상승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는 신호이다. 현재 가격은 10주 5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첫 번째 지지라인입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기술주 약세로 타격받고 있는 나스닥 시장은 5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다. 이 점이 약간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도 우려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8월과 9월은 계절적으로 약합니다. 위의 도표는 10년간 주식의 월간 실적을 보여줍니다. 8월과 9월이 그 기간 동안 1년 중 가장 약한 두 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8월과 9월은 1950년 이후 시장에서 가장 약한 두 달이다. 이분께서는 S&P 500 지수의 RSI 보조지표로 봤을 때 하방 압력이 좀 더 큰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5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다. 또 한 가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8월과 9월은 가장 약한 달이었다라는 것에 주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 분석가는 나스닥 100 ETF QQ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갖고 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이탈, QQ도 소폭 이탈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50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지지 구간을 찾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같은 주식들은 올해 매달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 중순 신고가 경신 후에 두 주식 모두 50일 이동평선을 이탈했다. 애플은 갭 하락과 동시에 5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나스닥 100 지수는 7월 최고치에 약 6% 하락한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1%와 13% 하락했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초기 하락 압력을 감안할 때 지지 수준이 확립될 때까지 지수에 악영향을 행사할 것 같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 지수를 가져와서요. S&P 500 지수마저 이들 메가캡 성장주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어 압박을 받고 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에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했지만 S&P 500 종목 중 55%만이 50일 이평선을 상회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과 3주 전에 약 90%에서 감소한 것이다. 다시 말해 S&P 500 종목 중 약 3분의 1이 지난 몇 주 동안 50일 이평선을 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트를 보시면 요 가파른 추세선과 맞물리는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미국 차트 분석가 모두 50일 이평선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멈추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상대 회전 그래프 차트를 갖고 와서 업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성장에서 가치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 시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던 매각캡이 숨고르기 속에 어느 업종으로 자금 순환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와 같은 경기 순환 섹터일까? 아니면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인 섹터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난 3월에 상대 회전 그래프 차트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술 및 통신 서비스와 같은 성장 부분이 상대적 강도도 모멘텀도 높은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금융과 에너지와 같은 가치 지향 부분은 가장 약한 사분면에 진입하고 있었다. 상대적 강도와 모멘텀, 이쪽은 모멘텀이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적 강도가 높다라는 사분면의 차트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8월에 성장주의 하락은 RRG 차트에 매우 다른 모습을 만들었다. 강한 모습에서 모멘텀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모멘텀이 점차 강해지는 업종은 산업, 금융, 에너지와 소재와 같은 업종이고 이들 업종은 모두 상대적인 강도도 개선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 업종 순환은 방어 업종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성장 부분에서 에너지와 같은 경기 순환 섹터로 전환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업종 순환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언제 성장 부분이 다시 주도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차트는 새로운 주도 업종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현재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4개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통신 서비스와 기술 업종이 다시 주도 역할하는 시점을 찾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렁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RRG 차트는 향후 변화가 포착되면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9월 19일, 20일 있을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25bp 인상 가능성이 10%로 금리 동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전망은요, 변함없이 올해 금리 인상 없이 5.25에서 5.5% 유지하고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S&P 500 지수 일간인데요. 제가 좀 복잡하게 갖고 왔는데 현재 경기 침체 우려 해소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선방향 랠리가 나온 상태에서 박스권 전망이 좀 우세한 상태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박스는 52평선의 지지가 형성되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50일 이평선을 이탈 시에는 이번 박스 4,300 지난해 하락의 반등치인 61.8구간 좀 더 넓은 구간이고요. 이것마저 깨졌을 때는 이 3번 저점과 고점을 이은 38.2 구간인 4,180, 4,200 전후 구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2, 3 주요 지지 라인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빅스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는 16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1평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이 상승 추세선과 요 갭상승 라인 요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는 지금 요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전고점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마저 돌파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상당히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 추이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 상승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24원 수준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이로 인해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됐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결과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손실을 본 것은 전문가 추천대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의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모든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한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잭 슈웨거의 말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방향성을 못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의 50일 이평선 이탈로 인해 기술적으로 단기 하방 압력이 더 큰 상태에서 이번 한주는 S&P 500 지수 50일 이평선 지지 여부에 미 차트 분석가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